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양제도 함께 혼합해서 뿌려주셔도. 안녕하세요, 호순비지의 제주농부입니다. 아직 봄이 먼 것 같지만 아직은 날씨가 굉장히 춥지만 요 최남단인 제주도는 가끔씩 봄바람이 불고 곧 이제 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말에 좀 더 추워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두세 번 정도는 더 춥다가 이제 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2월 중후반 정도에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주시는 데는 이 양파와 마늘의 1차 추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심으셨다면은 추비를 좀 빨리 시작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끝맺음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추비를 늦게까지 주시게 되면은 얘가 나중에 되면은 벌마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2차 생장이라고 하는데요. 마늘이 생긴 상태에서 또 거기서 마늘에서 종자에서 싹이 나오는 2차 생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질소를 투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닐이 쳐져 있기 때문에 추비는 보통 한 3번 정도 주시는데 비닐이 쳐진 상태에서는 추비를 좀 더 나눠서 한 3-4번 정도 나눠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비를 이렇게 할 건데요. 첫 추비는 2월 말 정도에 시작을 할 거고요. 한 보름 간격으로 할 거고, 추비가 이제 처음에는 질소가 들어간 추비를 1, 2차 정도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질소가 빠진 인산가리 위주로 유황가리고토나 황산가리 정도로 이제 추비를 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가 굵어지고 얘네들이 이제 도장이 된다 그러죠. 우짜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추비 주기 전후에 요것만 해주시면은 병해충도 없고요. 정말 건강하게 키운 작물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를 쓰지 않아요. 제초제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손수 뽑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친환경 자재로 이제 키워서 저장성도 좋고 그리고 크고 좋은 그런 마늘, 양파를 키워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게 그 농약 사용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벌레를 퇴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만 써주시게 되면은 마늘이 굵어지고 그다음에 병과 해충까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짜라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유기농 자재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귤을 키우고 채소를 키우는데 제가 직접 써본 결과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충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농약 사용도 줄어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우선은 첫 추비 주기 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바로 토양을 한번 채취를 해보세요. 토양을 채취하셔서 토양 pH를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토양 속에 질소, 인산, 가리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pH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여기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pH가 낮게 되면은 산성이라고 보시면은 이 비료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다가 토양 계량기인 고토석회를 뿌려주는 건데요. 저는 여기다가 고토석회와 폐화석을 뿌려주었어요. 지금 한 차례 비가 와서 다 녹지는 않았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이것들이 이제 다 녹아서 작물 사이사이에 다 흡수가 될 것입니다. 노지 토양에서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산성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제초제를 쓰게 돼도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pH가 낮아져요. 따라서 낮아진 pH를 높이시는 게 제일 그 작물을 키우실 때 중요할 것 같아요. 토양 pH가 6에서 6.5가 되면은 흡수율이 90에서 100%까지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다가 고토석회 같은 거 한번 뿌려 주시면은 작물의 저장성도 좋고 그다음에 달고 맛있는 그런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굉장히 지금 여기 제주도라 엄청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방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첫 추비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 주는데 그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병해충을 예방하셔야 되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면은 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잎마른병, 녹균병, 그리고 무름병, 이런 갖가지 병들이 다 생기는데요. 요 작물 옆에 있는 대파에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양파에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병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요 규산황이라는 것을 뿌려줄 건데요. 요거는 특이한 게 바이황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규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과 해충을 동시에 예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응애, 진딧물, 각종 가루이, 녹균병, 무름병, 그리고 잎마른병, 여러 가지 이제 병과 해충을 동시에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봄에 발생할 수 있는 우짜람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마늘과 양파에 부직포를 덮어 놓으셨다면은 따뜻할 때는 부직포를 제껴 주셔야 됩니다. 부직포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나중에 양파, 마늘이 우짜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짜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짜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칼슘제나 아니면 요 규산황을 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요 규산황을 뿌려주시게 되면 나중에
마늘이나 양파를 굵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마늘이나 양파를 굵게 키우시는 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웃자람을 예방하면서 마늘이 그만큼 잘 자라고 병과 해충이 없이 아주 굵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뿌리 속에 이제 해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응애, 뿌리 응애 등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옆면 시비도 할 겸 이 뿌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관주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요거는 이제 규산황은 보통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한 번은 옆면 시비, 한 번은 관주로 이제 1000배에서 2000배 정도로 이제 살짝 뿌려주시면은 그만큼 입마름병도 예방하고 녹균병 그리고 각종 해충까지 예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막걸리 트랩으로 벌레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요걸로 이제 위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진딧물 같은 거,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을 이걸로 원천 차단하는 거죠. 한번 요거 뿌려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선은 추비 주기 전에 날이 따뜻해지면은 꼭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막걸리 트랩입니다. 요거는 장수 막걸리라고 하는데요. 가장 저렴한 것을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생막걸리를 구입해 주세요. 제주도에는 이제 제주도 생막걸리가 있고, 요거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건데, 생막걸리를 구입하셔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막걸리 한 병이랑 설탕 한 컵, 요거는 소주가 아니고 주정입니다. 주정이나 아니면은 에탄올 좀 높은 거, 최소한 70에서 90% 이상 되는 것을 에탄올 한 컵을 넣어 주시고, 요 안에다가 이제 요 막걸리랑 설탕, 에탄올 넣은 것을 한 컵씩 넣은 것을 여기다 적정량 부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벌레가 들어갈 수 있게 벌려 주시고, 요것을 작물 근처나 작물 가운데 설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만 설치를 해주시면은 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자리파리, 파리류, 그다음에 나방류나 뭐 여러 가지 해충들이 다 일로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작물이 자라게 되면은 봄이 되면은 이제 날씨가 막 바뀌게 됩니다.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꽃샘추위가 오고 이제 이 작물들이 냉해를 입게 됩니다. 즉 너무 추비를 빨리 주게 되면은 요 잎들이 커지고 우자라기 때문에 추비는 꼭 그 시기에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추비를 일찍 주시게 되면은 우자라 버리기 때문에 봄에 발생할 수 있는 꽃샘추위 때문에 이 냉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게 바로 봄에 발생하는 냉해인데요. 즉 저온 피해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늘 뿌리면서 할 건 바로 해조 추출물입니다. 해조 추출물은 정말 제품이 많아요. 그 중에 좀 저렴한 게 이렇게 파우더식으로 된 이런 해조 추출물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질소, 인산, 가리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칼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칼륨은 이제 굴을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확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저 추출물도 줄 겸, 그리고 여기다 영양제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추출물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냉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냉해에 도움되는 게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동물성 아미노산이나 뭐 식물성 아미노산이 있는데 가장 저렴한 게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게 되면은 낙과도 예방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아미노산과 미량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물에게 필요할 수 있는 미량요소와 그다음에 냉해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함께 혼용해서 뿌려주셔도 상관없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뿌려볼 건데요. 바로 해조 추출물, 영양제도 되고 이제 냉해도 예방할 수 있는 이 해조 추출물입니다. 가루로 된 해조 추출물이에요. 미리 이렇게 페트병에 넣어서 잘 섞어서 녹여주시면 돼요. 이제 한 말 20리터에 4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 규산황도 넣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규산황은 20리터 한 말에 20g 1000배를 옆면 시비 해주시면 되고, 우선은 요 규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흔들어서 뿌려주셔야 됩니다. 요 규산이 효과가 아주 대단한데요. 이 규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수확량도 늘리고, 유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맛과 향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규산이라는 게 병해충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해충과 병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20ml. 이 안에는 바이오 황이 들어가 있어요. 바이오 황이 이제 약 알칼리인데요. 일반 그 유황은 보통 석유 유황이라고 하는데, 일반 유황은 이제 강산성입니다. 그냥 pH로 따지면 한 2, 3 정도 되는데, 그 강산성에서는 이제 영양제나 아니면은 살충제, 살균제를 별도로 또 섞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규산황은 이제 바이오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약 알칼리인 한 8 정도의 pH가 나오는데요. 영양제나 아니면은 살충제, 살균제를 이 규산황과 함께 혼용해서 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농약을 뿌릴 때 아니면 친환경 자재를 뿌릴 때 유황도 뿌리고 그다음에 영양제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규산황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영양제도 함께 혼합해서 뿌려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혼용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섞은 이 해조 추출물을 함께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규산황과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들어가 있는 해조 추출물까지 넣어주었어요. 자, 이제 약통에 넣고 골고루 흠뻑 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게 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빼먹었는데요. 바로 전착제입니다. 그만큼 전착제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큽니다. 확산과 그리고 침투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전착제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전착제만 넣어줘도 그만큼 효과를 크게 2배 이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착제입니다.